즉 뭐냐, 내가 항암 열심히 하면 암이 나을 거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건 청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치유청사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막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에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험생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합격 청사진이 필요하고요. 내가 내 집이 없다. 내 집 마련하려면 내 집 마련 청사진이 필요해요. 그냥 나 그냥 막 욜로족이고 막 내가 인생은 한 번뿐이고 돈 쓰고 남은 거 모아서 집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집 마련 청사진. 그리고 부자가 되는 부자 되기 위한 청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일엔 청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시간과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자원과 돈이 무궁무진하면 될 때까지 해보면 됩니다. 암 환자는 시간이 없어요. 암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됐네, 저거 한번 해보고 이거 효과 없네, 이렇게 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거에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암 환자인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죠. 항상 현재와 미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면 지금 나는 백수지만 내가 원하는 뭐 이렇게 합격이 목표가 있죠.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영어를 얼만큼 해야 되고, 수학은 몇 점이 나와야 되고, 뭐 경제를 얼마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 나의 수준과 그 갭이 있죠. 그 갭을 메워가는 로드맵을 짜야 되겠죠. 그게 충분히 합격하게 수 있는 로드맵을 짜면 그건 합격 청사진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로드맵을 짜는데 그걸 그대로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되질 않아. 교과서를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서 합격이 안 돼. 근데 한 번만 보다가 로드맵을 짜면 그건 합격 청사진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청사진대로 해도 떨어지니까 합격 청사진일 수가 없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암인 몸인데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청사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건강성을 회복해서 암에서 벗어나려면 음식은 어떤 걸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나와야죠. 운동은 어떻게 해야지 나와야 되죠. 수면은 어떻게 해야지 나와야 되고, 이게 정신,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그거를 종합해서 로드맵으로 짜고 나는 그 로드맵대로 그냥 몰입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좌고우면하지 않겠죠. 뭐 이거 해보고 아니고 저거 해보고 아니고 시간 쓰지 않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죠. 누구나 이 청사진은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은 누구나 자기의 청사진이 있을 겁니다. 항암을 열심히 한 사람은 왜 할까요? 이 항암 열심히 하면 암 나을 거야 라는 청사진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청사진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수험생이 만약에 뭐 수학을 어떤 성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본 교재 한 번 보고 시험을 보겠다고 청사진을 짰어요. 그러면 그 기본 교재 한 번 봐서 합격을 못 하죠. 그럼 그건 청사진이 아니라 착각한 겁니다. 그냥 난 교과서 한 번만 보면 합격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즉 뭐냐, 내가 항암 열심히 하면 암이 나을 거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건 청사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착각을 했을까요? 암은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청사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즉 이 암이 왜 생겼냐를 이해해야지 이 암이 해결하는 그 로드맵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항암하면 암 낫겠다는 이 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긴 거 이렇게 뭐 수술항암 방사해서 없애면 낫겠지, 자기는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확신을 하지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할 그 툴을 빠삭하게 이해할 때 이 청사진은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차부터 5차까지 총 60시간에 걸쳐서 이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은 이 A부터 Z까지 암의 문제의 본질, 지피지기, 문제의 본질부터 우리 몸에 대한 치유 조건과 그 치유 조건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그거에 융합해서 하는 노하우, 이런 모든 거를 다뤄서 치유 청사진 수립을 돕기 위한 게 저의 강의다. 주마니아한 사람이 이거 먹고 저거 해서 나았으니까 따라해 보세요가 아닙니다. 그 따라한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알고 나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이해할 때 가장 효율적인 나만의 수단이 나온다. 그걸 저는 치유청사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있어야 된다. 착각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본질을,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청사진은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현대의학에 내가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당연히 쓰셔야죠. 현대의학에만 매몰된 거를 제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현대의학으로 이 생기남을 없애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전업치명 개념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일에 그 몰입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효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암 환자가 됐다는 거에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암 환자가 됐다는 건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고요. 질병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관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암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지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는. 즉 질병과 건강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암을 진단받은 나는 어떤 관성이냐면 질병의 관성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글로 가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힘을 거슬러서 건강의 관성으로 바꾸는 게 이 치병인데, 이 가려는 힘을 막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럼 나는 유지하는 정도의 노력을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공부를 3시간 하면 지금 실력을 유지한다. 그럼 나는 지금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합격은 못합니다. 유지를 하는 거지 합격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면 실력이 늘어요. 그럼 어느 순간 그 10시간씩 공부하다 보면 합격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병을 대충 기존의 나의 삶에서 암에 좋다는 거 몇 가지를 좀 해요. 그것도 도움 되겠죠. 근데 암을 정지시키는 정도지 이거를 좋게 못하면 나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가 터진다, 어떤 뭐 송사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이 뚝이 무너지면서 확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업치병은 그냥 유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질병의 관성에서 치유의 관성으로 몰입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3시간 공부하는 걸 비유했지만 3시간 3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안 하겠죠. 근데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면 거의 1000시간 아닙니까? 1년이면? 3시간씩이면 3000시간 되겠죠. 그런데 만약 10시간씩 1년만 해도 훨씬 적은 시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년, 5년, 7년, 10년 치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 전체 치병하는 에너지를 몰아서 1년 안에 만약에 몰았다면 3분의 1만의 노력으로도 아예 건강성을 회복하셨을 거다. 우리가 몰아서 하면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내가 그 본질에서 벗어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치병을 통해서 질병의 관성을 통해서 건강의 관성, 즉 건강성을 회복하는 게 이 전업치병인데, 초기암이라는 건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살짝 떼내면 해결됐어요. 진짜 축복이네요. 조기 발견해서 이게 전이 되면 못 고치는데 이거 좀 딱 떼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은 왜 생겼을까요? 그 조그만 암은 왜 생겼을까요? 우리 몸은 원래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걸 무력화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력을 표현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무너졌을 때 암이 생깁니다. 그 초기암도. 말기암은 처음부터 뿅 하고 말기암이 됐을까요? 아니요. 초기, 1기, 2기가 되고 3기가 돼서 4기가 돼서 말기가 돼서 죽는 겁니다. 즉 일기암, 초기암이 생겼다는 것도 이미 내 몸은 질병의 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회복하는 노력을 안 하면 계속 질병은 커질 겁니다. 또 재발할 거고요. 또 재발할 겁니다. 그걸 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떼내야죠. 떼내는데 원인을 없애야죠. 무너진 건강성을 회복해서 다시 암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암화된 몸에서 치유 적합적 몸으로 바꾸는 그런 전업치병 과정을 초기암이면 최소 3에서 6개월은 꼭 가져야 된다. 전 4기암이면 1년. 저는 1년 반을 했는데, 저는 전업치병 1년, 관리모드 2년, 관리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지하고 다지는, 전문적으로 하면 건물로 따지면 양생하는 기간이다. 굳히는 과정이다. 하고, 저는 3년 지나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안타까운 게 꼭 재발하고 나서야 이제, 그때부터야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자연치유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타깝죠.
초기암에서 했으면 훨씬 쉽게 이게 관성이 그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힘은 세지 않습니까? 질병이 가벼울수록 그걸 전환하는 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초기암은 제가 3에서 6개월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질병을 키워놓으면 그거를 건강의 관성으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저처럼 정말 본질적인 자연치유 몰입한 사람도 1년 반을 했으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 이 암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암 환자가 자연치유를 이해하고 처음부터 접목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힘들게 받은 현대의학적 치료가 의미가 있다. 재발하지 않아서. 많은 환우분들이 꼭 자연치유를 이해하고 이렇게 치병 기간 꼭 전업 치병 기간 꼭 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